네, 어제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정치권에서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삭발을 한 의원도 나왔는데요. 야권은 조국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며 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지는 정치권뿐 아니라 지금 검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폭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법무장관 본인이 기소가 되거나 영장 신청이 나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검찰을 개혁을 합니까? 네, 당분간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임명이었습니다. 자, 어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후보자에서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에 조금 더 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이것이 조국 장관의 가족 문제를 넘어서서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문제의 재임까지 지금 연루가 돼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게 됐을 경우는 문재인 정권의 명운과도 함께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 선택인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고 만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권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과 눈높이에 맞췄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났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정국은 결국은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고심을 한 흔적이 어제 임명장 수여식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나오거든요. 첫 단어가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여론의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했느냐, 임명 안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개혁과 반개혁 그리고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나름의 어떤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개혁 동력도 상실될 우려가 크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이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저는 제일 우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개혁 정권에서는요, 뭐 국민 지지를 물론 당연히 이제 얻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정권이 나중에 가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혁하라고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개혁을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못했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개혁 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 여론은 부담스럽지만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국무회의 참석을 했고요. 지금 아마 식사 중인 걸로 전해지고요. 잠시 뒤면은 아마 법무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시간 중에 모습이 보이면 전해드릴 텐데요. 자, 어제 취임식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 얘기를 했고요. 오늘 현충원 방명록에도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장관은 장관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장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요. 결국 본인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 속에서 아내는 기소가 됐고 본인조차도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오늘자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조국 장관이 외치고 있는 검찰개혁의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영이 서겠는가,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인사들이 나서서 앞다퉈 검찰을 비판하고요. 심지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편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올리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는 이러한 검찰의 낡은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의도, 시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불리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검찰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끌고 갈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법개혁이 중요하긴 한데 도덕적 큰결 얘기가 좀 커진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이게 국회로 넘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동력을 오히려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잖아요. 시끄러운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일 것이고요. 지금 권력기관의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의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단순히 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권력기관들이 잘못된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의 견제 장치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이 있다. 이 발언을 일종의 이제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은 중립적으로 철저히 수사해라. 조국이 의혹이 있으면은 조국 가족이든 조국 장관이든 간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미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 후보자를 그냥 압수수색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그대로 가져가라. 대신에 검찰이 개혁하는 문제는 이거는 제도적 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는 문제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 검찰 개혁을 차라리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장관이 더 결기를 갖고 검찰 개혁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가 적당히 어느 지점에 가서 맞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그대로 같이 간다고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만날 때 그 접점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대통령이 사실 순방에서 돌아오면 바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임명 철회 두 가지 안을 다 놓고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뒷얘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말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철회 부분 그리고 임명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제 아침 분위기는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오늘 발표하실까 굉장히 걱정과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합시다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 안에서의 그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고요.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씀만 하셨었어요. 그래요?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 워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안들이었어요. 예. 실제로 대통령은 철회 혹은 뭐 보류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간을 보면. 네. 조국 장 그땐 당신 후보자였죠. 뭐 청와대 가서 아마 본인의 이야기도 직접 들은 것 같아요. 글쎄 어디까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 판단했는지는 우리가 뭐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 얘기를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촛불 정부를 자임했었고 촛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고 이미 규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잘 부합하는 후보인 것인가, 장관 후보인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권의 지지층조차도 사실은 좀 갸웃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의혹의 여지를 남긴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어떤 여론의 부담이 생길지, 국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야권에서도 상징성을 부여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낙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동력도 상실하고 결국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민심 전체가 이반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자기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조차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이 저는 임명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게 고민을 끝내고 이제 임명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역대 장관 임명식과는 다르게 좀 엄숙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과거 임명장 수여식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국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서 진행된 리허설 때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조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이전 수여식과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여식에 항상 배우자 또는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식 때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꽃다발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어머니가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정어머니가 임명식에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임명된 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는 박수 소리 대신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가득했고 꽃다발도 사라졌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 보통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많이 참석해서 축하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검사장급 중에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습니다. 검사장이 안 온 데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식을 조촐하게 치르겠다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임명식 그리고 취임식 분위기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최근에 가장 돌이켜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임명식 수여할 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뭐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상황인지라 부인이 동석을 안 했고 다른 장관 부인 후보자들도 이제 임명식장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유의 일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 가족들이 함께 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은 장관 혼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들의 함께 있었던 그런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진도 찍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있었던 장면 속에서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는 기소가 됐고요. 그럼 보통은 배우자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오게 되는데 조국 장관의 어머니는 웅동학원에 관련된 문제의 한 복판에 서 있고 동생 같은 경우는 웅동학원과 또
또 사모펀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여러모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딸과 아들 같은 경우는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딸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SCI 논문으로 등재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한 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결국은 위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저께 있었던 장면에서는 조국 장관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머지 장관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관행과 스스로의 예법들을 완전히 깨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수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조국 장관을 임명해야겠는가라는 비판적인 여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런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국이 좀 엄중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환하게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조국 신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볼낯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신망하고 믿어서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후보로 지명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이제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된 것이지 이걸 마치 조국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메시지 속에 보면은 개혁성이 강할수록 임명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 어떤 제도의 개선을 주문한 부분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좀 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복귀해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야권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에서 법을 안 지키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였었죠. 국회 보이콧도 마찬가지죠. 제할 일 안 하고 있죠. 20대 국회 들어서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대립을 통한 자기사의 결집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방향에서 과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법에 20일 내에 인사청문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정이 필요하니 의혹 많으니 인사청문회 나중에 합시다. 그럼 뭐하러 법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복기를 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어요. 갈등이 있을 때 법이 그걸 중재하거나 법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거는 정치권 전체가 지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장관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가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선친의 묘소까지 가서 사진 찍어오는 이런 관행을 국회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도덕성의 기준은 조국에 맞춰질 겁니다. 정치권의 모든 도덕성의 기준은 앞으로 조국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거 지금 감당할 자신이 정치인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부메랑으로 자신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의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보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후가로 틀림없이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인사청문회 기준, 뭐 현 정부에서 이제 도덕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기대치를 높여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앞으로 인사청문 어떤 개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자, 임명 전에도 반대 목소리가 강했는데요. 임명 이후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정치권의 반응 더 뜨겁습니다. 지금 야당의 반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변호인이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독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에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국 사랑을 넘어
조국 중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 중에 가장 흠이 많은 만시창이 후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도층 스윙 보터들의 이탈로 인해서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민주당도 더 추락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마 지지도도 더 추락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뭐 나쁠 건 없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본 내용이요. 야당으로서는 정무적으로 나쁠 것이 없죠. 문병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 그동안에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도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친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을 계속 야권 입장에서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깔끔하게 끝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야권의 공세가 엄청나게 거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변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이 야권 입장에서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계속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뭐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선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나라를 못 지켰다. 이런 의미로 또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도 아침에 현충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이죠, 이죠? 네. 그 장관 후보자 저도 발언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장관입니다. 어쨌거나 이 조국 장관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야권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수치를 바라보건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청했던 기자 간담회에서도 마땅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했을 뿐더러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청문회에서 했던 조국 장관의 발언들이 지금 와서 위증이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수사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러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지고 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특히 야당과의 갈등과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수 하나가 남은 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거친 공세를 펴는 건 당연한 건데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정당이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이걸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야권의 통합에 대한 기제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야당이 다시 분열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의 향후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의당 제외하고는 뭐 당마다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지금 반대 기류가 거센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삭발하는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주 의원 지금 무소속인데 아침에 삭발식을 하기도 했어요. 글쎄요, 이현주 의원이 왜 삭발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먹이면서 돌연 삭발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지지를 하는 분들을 아마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약간 좀 소영주의 같은 느낌도 받기는 하지만 뭐 그 본인의 진심까지 제가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오늘 이제 잠시 뒤면은 청사로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만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갈 텐데 장관은 장관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 얘기대로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 그 완수를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수사를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은 조국 장관의 딸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주로 수사 동력을 조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인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9월 1일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펀드 증권사에 있는 직원과 함께 컴퓨터를 빼돌렸다라고 하는 의혹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여기에 대해서 번거지 모자까지 써가면서 자료를 갖고 나왔던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논란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인데 이에 대한 나름대로 역할하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들을 미루어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다퉈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자로 새로 나왔던 것은 이제는 딸에 대한 입시 의혹에서 더 나아가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 여기 핵심 정점은 웰스 CNT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초유의 검찰 수사 상황을 받게 되는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에서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 지금도 역시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꼬리를 물고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나중에 가서는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다시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증거인멸을 위해서 학교 가서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갖고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미리 알고 증거인멸 시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의심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표창장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PC 속에 무슨 그 총장 직인이 이미지 파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또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하고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 의혹들을 다 껴맞춰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도를 하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자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은 뭐 분명히 밝혀질 일이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제 정경심 교수가 SNS를 열어서 본인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부인입니다. 직접 여론전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 별개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성이 자기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임명한 거잖아요. 가족이 수사받는 거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라고 얘기했고 검찰 스스로도 수사의 예봉을 꺾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라는 딱지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는 자기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는 정경심 교수대로 자기 해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미 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압력이나 이런 거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않으면 되고 나중에 가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만한 사유가 드러났다고 하면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좀 우린 그렇게 좀 따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사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안 하면 된다. 이게 가능할까 하나 질문하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선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나 신호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말과 행동이 똑같았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신임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행동 하나는 바로 사건이 불거지게 됐고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을 때 수차례 정경심 교수가 그 총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통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도 함께 통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정경심 교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함께 통화를 했던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로까지 얽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는 오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 번의 통화라고 했지만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는 두 번의 통화라고 얘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SNS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의 정무 비서관이 정경심 교수의 글 그대로를 본인의 SNS에 올립니다.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건대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그저 지켜만 보기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다시 국회로 가보면 아까 반발하고 있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뭐 해임 건의안부터 해서 특검, 국조 얘기까지 다시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님들과 또 무소속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어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루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지금 뭐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반조국으로 국민연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손학규 대표도 이제 만나서 연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국 정국이 보수 야권의 통합의 불씨를 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얼마 전까지는 반문 연대를 하겠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반조국 동맹을 맺는다, 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참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입니다. 근데 야권에서 앞서 제가 박지원 의원이 언급했다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게임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정치란 공간이 굉장히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게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뒤섞이기도 하고요. 개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종의 권력 투쟁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조국 한 명을 낙마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서 야권은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또 지금 특히 보수 야권은 어떻게 다시 뭉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일종의 매개구리로 삼는 것이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정치 전략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들이 그런 이제 동인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해임 건의안, 이게 실제 표대결로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뭐 쉽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현재 조국 장관을 지켜야겠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두 정당의 표를 합쳐봤을 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8석, 정의당이 6석이니까 134석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과반 이상의 표결이면은 사실상 해임 건의안 처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 제자이던 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들을 표현했고, 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무기명 투표로 가게 됐을 때 조국 장관이 그대로 쭉 가게 되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낙마에 대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정치연대,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는 호남을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가능성이 아니라면은 정권과 대항하게 되는 또 다른 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의 낙마가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할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측면으로 만약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끝끝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강행했지만 그게 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터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한 전망을 하긴 변수가 너무 많군요.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 건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었는데 검찰이 어제 사건을 이제 달라 이래서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아침 공방이 붙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준이 됐다니까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의원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정치 개입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권에서 박수 칠 일 아니다. 그 고스란히 그 부담이 다시 되돌아올 거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치 영역까지 검찰이 네.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 야권이 박수를 보냈다면 또 역시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있는 그대로 검찰의 길을 가다 보면 이 또한 검찰 개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공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